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4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 원장 주진우입니다. 오늘 국회의 화두는 긴급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총선 전에는 여야 모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했는데 최근 통합당의 내부 기류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심의를 신속히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정상근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21대 더불어민주당의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이 될 것 같습니다. 180석 슈퍼 여당의 첫 개혁은 국회 개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한데요. 민주당의 역할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80석 얻었다고 오만해지면 국민은 180도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쏙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은 13명입니다. 서울 확진자는 0명이었습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의료진들 정말 대단합니다. 청와대가 코로나19와 싸우는 전 세계 의료진에게 응원의 곡을 선물했는데요. 상록수, 한때 정권에 의해서 금지됐던 노래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됐습니다. 2020년 버전의 상록수,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그리고 노래를 편곡한 김영석 작곡가 만나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돼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비대위가 많이 생겼습니다. 비대위 여기저기서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비대위 원장이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비대위를 구성했고요. 국회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여야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국민 모두에게 줘야 된다. 아니다. 부자들은 빼라. 일부만 줘야 된다. 이미 지자체에서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치킨 교환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대위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보십시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피로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확 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18명이었고요. 일요일에는 8명, 그리고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3명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13명 중 7명은 해외 유입 환자이고요. 6명은 국내 발생 확진자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5명이 해외 유입이었고요. 이 국내 확진자는 3명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정도의 코로나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네, 반면에 일본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정세균 총리가 오늘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어요. 네, 이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고 오늘 본회의에서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리가 연설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어요?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라면서 이 실물 경제 지표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해서 산업 생산과 투자 그리고 소비 모두 감소를 했고 수출도 큰 폭으로 줄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소비 절벽으로 인해서 절박한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고요. 그리고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면서 양해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블락스 76님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일단 의정부 사는 저희 아버님은 15만 원 받으시고 모처럼 웃으시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빨리 조금 집행했으면 합니다. 지금 한시가 급해서요. 네네. 오늘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그리고 채널A의 종편 재승인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되는데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후부터 이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TV조선 그리고 채널A는 그 방통위 재승인 심사를 거쳤는데 총점 1000점 가운데 TV조선이 653.39 그리고 채널A가 662.95점을 받아서 이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네. 그러나 방통위는 이 지난달 26일 이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결정을 한 번 보류를 했는데 네. 이 TV조선의 경우 이 중점 심사 항목이었던 이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의 실현 이 부분에서 210점 중에 104.15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네. 이 항목은 굉장히 중요 심사 항목이라서 50%의 미달을 하면 총점이 기준을 넘어도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에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이 개선 계획 등을 청취를 했습니다. 채널A는 최근에 언론의 윤리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적 책임과 공정성 항목에서 109.6점을 받았는데 TV조선보다는 조금 나아서 50%를 간신히 넘긴 숫자이긴 합니다만 네. 역시나 낙제점인 거는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근 법조 담당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이 논란이 돼서 자체 진상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잖아요.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이 두 종편 채널의 재승인 유효 기간이 내일까지인데요. 방통위는 심사 결과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원칙대로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조건부로 또 승인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17년에 TV조선이 기준 점수를 미달했습니다만 네. 방통위가 조건부 재승인을 내려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또 논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어제도 예배 열심히 하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강조하는데 네.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오늘 석방됐네요. 네, 석방됐습니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이 됐는데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지 56일 만에 석방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광훈 목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이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다만 이 전광훈 목사에게 보증금 5천만 원을 내도록 했고요. 이 중에 2천만 원만 이 보석 보험 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돈은 많으세요, 이분들. 네, 그렇죠. 네. 또한 이 전광훈 목사가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를 감내해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또 사흘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신고를 해야 하고 이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전광훈 목사가 석방 후에 이 재판부에서 허락하기 전까지 앞으로 집회를 자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이게 다였어요? 아니요, 뒤에 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나를 여기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 구치소에 집어넣고 이 선거를 조작하려 했는데 성공했다라며 선거 조작 의혹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지만 진리와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본인보다 더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네. 군에서 기강회의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네, 현역 장성이 이 자신이 개를 키우던 관산의 공간을 닭장으로 개조를 하겠다면서 부사관 그리고 병사들을 동원해서 집을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닭장으로 닭을 키우려고요? 네, 닭을 키우려는 이유는 이 관사에 진해 같은 벌레가 자주 다녀가지고 진해를 퇴치하기 위해서
네, 병사들을 동원해서 이제 닭장을 만들었다는 건데. 여기까지는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뒷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이후에는 뭐 본인이 관리를 했고 또 이제 부사관들을 동원해서 뭐 그 텃밭 가는 일에 동원을 하긴 했지만 뭐 그 이후에는 자신이 이 텃밭도 관리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관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부사관이나 병사를 동원하는 것은 네, 엄연히 이제 규정 위반입니다. 네, 진해 퇴치용입니다. 진해 퇴치. 우리 네. 군인이 언제 그렇게 됐네요.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 오늘 군 검찰이 그 22살 A 상병을 상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인데요. 이 상병은 같은 부대 소속의 대위, 여성 대위를 야전사보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병은 남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빨리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면서 이는 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큰 범죄인데요. 그래서 상사를 때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큰 범죄 같습니다. 엄정히 처벌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사고로 주의가 필요한 곳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입니다. 진월 1차로에서 소형 화물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체 살펴지는 곳들은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 동탄에서 수원 사이, 양재 부근부터 반포까지 막히고 있고요. 반대 부산 방면은 한남부터 서초까지와 신갈 분기점부터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바란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8km 구간 정체고요. 이후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와 서울 요금소부터 조남 분기점, 좀 더 지나 일찍 분기점부터 금천까지 차가 많습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낙하물 소식이 많은데요. 반대 방향 목포 쪽으로 안산 분기점과 비봉 진출로 2차로에서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충주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졸음 쉼터 이용이 불가하니까 참고하셔야겠고요. 반대 청원 쪽으로는 작업 때문에 정체되는 곳 있습니다. 북상주 부근 1차로고요. 2km 정도 여파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역할 짚어보겠습니다. 17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20대 총선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자마자 컷오프 바로 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절치부심했고요. 지역에서 그 인심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번 선거 때는 타 지역 후보들의 후견인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도 미래통합당 김성동 후보에게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야말로 금이환영을 한 남자, 서울 마포을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왜 이렇게 겸손하게 하세요, 갑자기? 아니, 이 시대 참 겸손이니까 겸손하게. 그래요? 말도 겸손하게 하시네요. 네. 17대 국회의원에 처음에 입성했을 때가 몇 살 때였죠? 만 38세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때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네. 또 정청래 의원이 또 목소리 크게 내셨죠. 열린우리당에서. 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당에 그 혼란이 있고 그랬던 거 좀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부정적인 거 아니고 당선 소감부터 물어보게 돼 있잖아요. 아니 그때 얘기하시고 당선 소감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네. 그때 어떠셨어요? 생각해보니 부끄럽고요. 아 그래요? 네, 후회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네. 당선 소감은요 이번에? 당선 소감이요? 네. 당부터 해주세요. 뭐라고? 당 이렇게. 당선 소감은 삼행시로 하려고요? 네, 사행시로. 사행시. 자, 당선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마포 구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신 있고 감동스럽게 의정활동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닥 감동이 되지는 않았어요. 의원님, 네. 컷오프 당하고 지난 총선 때 컷오프 당하고 갑자기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그때 이제 탈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당의
당을 위해서 뛰겠다면서 컷오프 유세단 꾸려가지고 움직이셨죠? 더컷 유세단. 더컷 유세단. 누구 있었죠? 그때 저 있었고 김광진, 김빈 뭐 네. 이렇게 컷오프된 사람들 네. 있었고요. 네. 근데 저는 뭐 그때도 지금도 막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그때 어땠냐고. 네. 근데 제 머릿속에 컨셉에 네. 탈자가 없었어요. 탈자가 없다뇨? 예. 무자도 없었고요. 탈당과 무소속이 없었어요. 아이고 의원님 그때 나 탈당하면 어때 그렇게 물어보셨잖아. 안 물어봤어요. 에이. 그때 제 보좌관이 예. 첫날 그랬대요. 어떻게 네. 하실 거 그래서 내가 저쪽 사람들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내가 왜 그러냐 안 그러겠다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했대요. 아니요 그 탈당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네. 내가 탈당하고 무소속 나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다 된다고 그러니까. 네. 잠깐. 네, 알겠습니다. 하이드님, 선당우사의 아이콘 정청래. 홍승표님은 언어의 맙소사 정청래. 6897님, 정청래 의원님 차량 유세는 약장사 보드였어요. 너무 즐거운 유세였습니다. 이렇게. 저도 지나가는 거 봤는데요. 약장사 같더라고요. 약장수가 아니라요. 네. 계란장수였어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후보 정청래입니다. 네. 마포는 정청래, 마포의 대표 일꾼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정청래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렇게 즐겁게 다니시더라고요, 선거 때. 원래 선거 때는 네. 막 이렇게 불편한 목소리를 내면 안 되고요. 네. 가장 편안한 목소리가 시속 3, 40km 달리면서 예. 이렇게 계란 파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이 제일 귀에 잘 들어온대요. 네. 자, 이제 본론으로 가시겠습니다. 21대 SNS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금배지 수령은 일단 1등으로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네.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아요. 네. 그러면 그 당선증을 복사를 해가지고 미리 국회 사무처에 국회의원 당선자 등록 서류가 있거든요. 네. 미리 준비했다가 당선증을 받자마자 복사를 해가지고 국회 사무처에 등록하는 거예요. 네. 등록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금배지를 주거든요. 네. 그걸 1번으로 받았죠. 아니 삼선이고 마포의 맹주인데 좀 약간 네? 그런데 그래서 뭐든지 1등하자. 네. 그랬는데 네. 이번에 초선 당선된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그 금배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등록하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네. 상임위는 어디에서 활동하게 됩니까? 상임위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하지 않았고요. 네. 당에서 가라는 데 가려고 그럽니다. 그 전에는 문체위에서 활동하셨나요? 처음에 초선 때는 문광위 4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재선 때는 외통위, 예. 안행위, 그리고 이제 겸임상임위로 정보위, 예. 운영위원회 이런 데 봤죠. 맞습니다. 지금 방통위에서 TV조선하고 채널A 조건부로 재승인했다고 합니다. 재승인 그렇습니까? 의결했습니다. 네. 예상하셨죠? 제가 초선 때 사실은 지상파 방송도 재승인 여부가 뜨거운 감자였어요. 네. 그때도 조건부 재승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승인 안 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해요. 네. 근데 좀 늦춰서 했으면 좀 더 여론을 보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21대 국회의 역할. 20대 국회는 동물국회니 식물국회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엔 좀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될 텐데. 이번에는 생물국회로 만들어야죠. 네.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다른 야당 당선자분하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총선 때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그러고 네.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를 넣으면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표결이니까 그걸 일단 인정해야 된다. 야당에서. 네. 그것이 총선 민심에 순응하는 거다. 그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또 저희도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야당을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 일단 서로 이번 총선의 의석수에 대해서 인정하자라고 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원래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민주주의는 안건 상정 토론 표결 승복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의석수가 많은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면 네. 총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일단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하자. 아니 그것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 초등학생들도 선거 끝나면 반장선 끝나면 지금까지 인정합니다. 인정을 안 했죠. 아 그래요? 그럼요. 범날님이 하나 지적하셨어요. 의원님 동식물도 생물이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 네. 고치셔야겠네요. 주진우도 사람이다 이런 거랑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물국회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민주당이 네. 개혁을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하면서 네. 개혁을 해라. 그리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주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럴 만한 능력과 개혁 의지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예. 이번에 초선 당선자들이 60여 분 되잖아요. 네. 이분들을 어떻게 단일 대우로 네. 또 유능한 국회의원으로 만들 것인가. 예. 그래서 교육 연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초선 당선된 분들도 그렇고 또 당과 당원 사이에 얼마만큼 좀 더 밀도 있게 소통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제가 관심이 많다. 그래서 방금 전에 원내대표는 안 나가겠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아니 그걸 하려면 원내대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제 저는 그거 하기에는 좀 부족하잖아요. 아 그래요? 주진우 기자가 보기에 제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아니요. 그 뭐 그래도 아유 훌륭하시죠. 네. 그런데 원내대표 안 나가십니까? 방금 페이스북에 쓰고 왔습니다. 10분 전에. 지금요? 네. 그런 거를 10분 전에 쓰지 말고 여기 방송에서 하셔야죠. 방송에서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언제까지 그 당대표에 계시는 거예요? 8월까지 임기예요. 8월까지 임기요? 네. 한간에서는 대표님이 선거 끝나고 나서는 그 후퇴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해찬 당대표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어쨌든 이 선거 불패의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번 선거로도 승리하는데 가장 그렇습니다. 큰 공신이었고요.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1등 공신, 네. 그다음 공신이 이해찬 당대표, 네. 당을 대표해서 네. 그리고 특등 공신이 국민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청래가 여기서 안 나오는 거 보면 겸손해지셨어요. 저는 이제 이해찬 당대표로 대표되는 당, 네. 당원 네. 이런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해찬 대표가 한 번 더 하는 것도 어떨까? 한 번 더.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왜냐하면 이해찬 당대표가 불출마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더 이상 사심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선거를 치렀는데 역대급 그 총선 승리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더 중요한 게 대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은 이런 얘기 하시면 굉장히 싫어하실 텐데 네. 한 번 더 하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번 총선 유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연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그 단일 대우 그러니까 이견 없고 잡음 없이 이렇게 오는 데는 또 이해찬 대표의 공이 컸고요. 네. 의원들이 사실 이해찬 대표 무서워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워낙 경험이 많고 네. 리더십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잘 안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한 목소리로 간 게 굉장히 잘했고 특히 이제 공천 잡음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1년 전에 공천 룰을 정해놓고 그래서 시스템 공천했는데 정작 이해찬 대표 측근들은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보좌관도 떨어지고. 아, 네. 3125님, 정청래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에서 약속한 재난지원금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얘기했는데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은 지금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100% 그냥 다 지급하자. 네, 국민들한테.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또 재정 당국에서는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네. 이제 70% 예. 주자. 그래서 2차 추경 지금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이제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당과 정부가 견해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런 게.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좀 말을 안 듣습니까? 잘 얘기. 아니 말을 안 듣다기보다는 네. 포지션에 따라서 이렇게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렇죠. 네. 다를 수 있습니다. 180석을 가진 민주당 슈퍼 여당 이번 국회는 좀 달라집니까? 이번 국회가 20대 국회하고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게 장면이 뭘까요? 그러니까 의석수가 달라졌으니까 네. 여당과 야당의 태도가 좀 달라지겠죠. 태도로는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지자들 분께서 저한테 예. 계속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 눈치 보지 마라. 네. 그리고 180석을 국민들이 준 것은 힘을 줬으니까 힘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죠. 일하라. 네. 이런 거다. 네. 근데 이제 거기 속에서 당과 그런 지지자들의 간극이 혹시 생길지도 모르겠다. 네. 그런 걱정이 좀 돼요. 미리부터. 열린우리당이 압승했고 과반
이 과반수를 넘어가는 그런 의석을 가지고도 개혁 입법에 대해서 거의 성공하지 못했어요. 4대 개혁 입법에서는 거의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때 아픔과 그때 경험으로 이번 국회 때는 개혁으로 또 전진으로 좀 나설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도록 저도 네.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 네, 역할을 하겠다가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삼선 정치인 정청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입니까? 꿈이라기보다는 자세, 태도인데요. 네. 나의 이익보다는 당의 이익을 앞세우자. 네. 그리고 유능한 국회의원이 되자. 아니 정청래 의원 당선됐는데 왜 네. 이렇게 갑자기 겸손 모드세요?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세요, 의원님. 그런데 자신감 있고 뭘 하겠다 이번 국회에서는. 그러면 네. 정청래가 21대 국회에서 뭔 하겠다, 어떤 거는 꼭 이루겠다 이런 거 있으면 하나 얘기하고 가십시오. 사법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하고 언론개혁이요. 네. 사법개혁은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론개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초선 때 해봐서 알아요. 그렇죠. 네. 언론하고 많이 싸웠죠. 네. 그래서 조선일보가 정청래 떨어뜨리려고 여러 기사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떨어뜨리려고 했는지 안 떨어뜨리려고는 했는지는 아닌지는 몰라도 오보를 내면서까지도 그런 과장 왜곡을 좀 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요. 예. 그래서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련되게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는요. 네. 언론개혁을. 네. 그러면 그쪽 앗소리 못하게. 앗소리 못하게. 네. 그러면 언론 쪽, 그럼 상임위가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상임위이든 아니든 관계는 없어요. 그래요? 그런 것은 거의 뭐 당론으로 정하는 그런 법안들 네. 있는 거기 때문에요. 사법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원들을 많이 봤지만 언론개혁에 나서겠다는 분을 좀 봐서 좀 반갑기도 한데요. 무량수님, 어색한 정청래의 겸손. 다 아시잖아요, 정치자들이. 아무튼 굉장히 겸손해진 삼선 의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21대 총선 직전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검사자 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총선이 지나면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라고 말해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지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불안하지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은 무엇일지, 또 생활방역체제로 전환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들어보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입니다. 선거 때문에 정부가 일부러 코로나19 검사를 덜 하고 있다. 확진자 수를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더라. 뭐 이런 소문들도 돌았는데. 예, 그 뭐 전적으로 오해이건 아니면 좀 악의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악의. 왜냐하면은 아마 그게 처음 발단이 됐던 게 우리가 코로나 조사 대상 환자 기준을 지침을 바꿨었습니다. 예. 그게 그전에는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이렇게 이제 지침에 돼 있던 것을 예. 그 의심되는 자의 구체적 사례로서 그다음 개정된 지침에는 원인 이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심되는 사람의 한 예를 들었는데 네. 그걸 마치 원인 이상 폐렴이 있어야만 검사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정부가 환자 수를 줄이려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이 의료진들이나 보건당국은 방역당국은 현재도 이 일 자체 몰두에 바쁜데 이 가짜뉴스 돌리면 또 네. 그거 그거 해명하고 하느라고 예. 참 힘이 듭니다. 올 5일 전에 직전에 다시 이제 평가를 해보고 예. 이 정도면 우리가 방역체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생활 속의 거리두기라 그래서 생활 방역처럼 넘어갈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한 자릿수 내지는 뭐 조금 높다 하더라도 예. 상당 기간 한 1, 2주일 계속되고
또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자가 네. 몇 %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어떤 상태에서든 간에 코로나19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즉 백신이 나오거나 치료제 나올 때까지 예. 개인들이 지켜야 될 위생수칙 같은 것을 어떤 경우에도 항상 지켜야 되는 항상. 그런 사항이, 예, 항상 지켜야 되고 그게 필수적이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물꼬를 틀 수 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대해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경험자로서 얘기를 한다면 우선 북한한테 제일 아주 절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보건의료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네. 미국 재무부에서도 재무부의 그 대북 제재 관련해서 유엔의 대북 제재 위원회가 그 공식적으로는 대북 제재 위원회가 이걸 풀고 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결정권은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어요. 네. 미국 재무부에서 이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물자는 제재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에서 열거한 것이 진단키트, 산소호흡기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크도 물론 들어가고 이런 거를 우리가 빨리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띄우고 그다음에 그거를 민간 차원에서 일을 시작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직접 나서느냐 하는 것은 좀 더 장단점이 있으니까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보건의료 협력으로 시작을 해서 정상회담으로 건너가는 수도 있지만 예. 처음부터 정상회담을 치고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관련해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계속하되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생활 방역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될 시한인 5월 5일은 무슨 날일까요? 1번 어린이날, 2번 라이브 비대위 해단식 날.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Step by step, ooh baby, gonna get to you girl. Step by step. Girl.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서 뉴 퀴즈 언 더 블락의 스텝 바이 스텝 듣고 오셨습니다. 굴스너님, 언제적 뉴 퀴즈 언 더 블락이냐? 네, 그러네요. 적폐소강님, 갈 길 바쁜데 노래 너무 길어요. 네, 그래도 노래는 들으셔야 되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습니다. 2648님, 안녕하세요. 저는 녹양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여학생입니다. 우리 아빠가 주려면 다 주는 게 좋대요. 치킨 먹고 싶다고요. 치킨 주세요. 드려야죠. 드려야죠. 먹어야죠. 먹여야죠. 네. 오정원님,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고 원하지 않는 방콕 생활 이어졌고 고통 감내했기에 모범 국가가 된 겁니다. 전 국민이요. 제발 이 시국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가리지 말고 일단 다 주세요. 가급적 빨리 줘야 소상공인들 삽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2020님은 저는 고향페이 받아서 고양시는 먼저 줬나 봅니다. 고향페이 받아서 일요일에 일산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구입했습니다. 전통시장 사장님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위기 극복 생계비, 대한민국 사는 모든 이에게 지급하는 것에 한 표입니다. 4264님, 아직 재난지원금 받지는 못했어요. 방과후 강사인 저는 마트 가는 것이 무서워요. 이제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점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다음 달은 더 어렵고 그 다음 달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0570님, 아동 긴급 보육료 지원금 받았습니다. 아내가 웃기 시작했고 아이들 먹거리 사는데 부담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긴급 상황, 긴급 처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두관님, 속도가 경제입니다. 속도가 생명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소비절벽 등 산업 생태계 토대가 붕괴되지 않도록 가능한 많은 금액 지원해 주세요. 국회의원 나리들 공약 좀 지키세요. 제발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2348님, 문제는 국회입니까? 다 죽고 나서 재난금 이거 줄 거예요? 네. 5775님, 일단 전 국민에게 주는 걸로 하고요. 그 대신에 신청하시는 분들께 주는 걸로 하면 본인들이 생각해서 본인들이 안 받아 가도 되겠다 하시는 분은 신청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랑스럽게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20%는 될 거요. 이건 또 창의적인 생각인데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고려해볼만 하기도 한데 그러면 20% 될까요? 네. 5489님, 정책 시행하려면 힘든 점도 많겠지만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국민 상식에 맡기면 안 되겠습니까? 보편적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0693님, 코로나 전으로 수입이 50% 이상 줄어든 분만 받으면 좋겠어요. 세금이니까요. 네, 세금이니까요. 네. 2003님은 서울시 긴급지원금 33만 원 받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받아서 감사하면서도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실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저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또 착해요. 착합니다 진짜. 2861님, 어이쿠 라이브 비데이 해단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건 전 잘 몰라요. 이진주님, 라이브 비데이 이어서 해산하시고 라이브 비데이 해산하시고 주진우 라이브로 출범하세요. 무슨 또 6171입니다. 그래도 최고의 비데이는 라이브 비데이,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오창석의 5분당으로 가겠습니다.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공정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당.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여론조사 준비해 오셨네요. 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거의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지도가 58.3%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3.9%포인트 오른 내용인데요. 네. 이 긍부정의 차이도 가장 멀어졌습니다. 2018년 10월 4주 긍부정 차이보다 가장 큰 20.7%포인트 차이로 부정평가는 가장 내려갔고
긍정평가는 가장 올라간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잘못했다는 사람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했다는 평가가 37.6%네. 네, 37.6%입니다. 잘했다는 평가가 58.3%. 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7%포인트 내렸습니다. 잘못했다 37.6%. 꽤나 이 수치가 꽤나 단단합니다. 네, 아주 굳건한 것처럼 보이고요. 네. 민주당도 선거 승리의 여파였는지 2.6%포인트 오른 46.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은요? 네, 미래통합당은 1.2%포인트 내린 28.4%로 창당 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밴드웨건이라고요? 선거가 끝나면 이긴 그 정당이나 이긴 후보한테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그 여론의 흐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한테 지지율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론조사 개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집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선거일 공휴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2,01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30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4.9%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 면접 8%, 무선 72%, 유선 20% 자동 응답 혼용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무선 전화와 유선 전화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여론조사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개요를 이렇게 길게 해놨는지, 왜 라디오는 이렇게 해놨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네. 네. 아무튼 저희는 공정한 방송을 지향하고 있어서 다 지킵니다. 정당 소식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요? 네, 민주당 먼저 재난 긴급 지원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이해찬 당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 중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부가 제시한 4위 7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남겼고 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100%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통합당에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통합당에서는 사실 선거 중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100조를 투입해야 된다. 황교안 전 당대표죠, 이제. 전이죠. 네,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25조를 써야 된다. 네. 1인당 50만 원을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와서는 이제 조금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한꺼번에 주면 안 된다. 취약 지역부터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비대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미래통합당의 비대위 사실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고 예. 심재철 당 권한대표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셔오겠다. 아니 되는 것처럼 나왔는데 주말에 다 기사가. 끝까지 모셔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네. 오늘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기 당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한다. 나는 임기가 끝났고 되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아니 그분은 가끔 되돌아보시는 분이세요. 말 오늘 이렇게 하고 내일도 이러는데 혹시 몸값을 올리기 위한 그런 제스처 전략 아닐까요? 설마 사실 비대위원장을 수락할 때도 절대 안 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뒤집고 이제 수락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또 바뀔 수는 있는데 일단 오늘까지의 분위기상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고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이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송기현님이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했는데 명칭에서 긴급은 아니네요. 말이 좋아 긴급이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제 일반 재난지원금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했는데 청취자 목소리에 좀 정치권에서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송곳 같은 질문이고요. 사실 민주당에서 4인 가구당 100만 원이 어려우면 4인 가구당 80만 원으로 낮춰서라도 전 국민에게 빠르게 지급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총선이 끝났는데 이런 뉴스 꼭 나오긴 합니다. 네. 재검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지역구에서. 네, 맞습니다. 인천 동구 미추홀 선거구인데요. 전국 최저 득표차로 당선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171표 차이로 무소속 윤상현 당선자가 당선이 됐는데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 측이 재검표를 추진함에 따라서 향후 절차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재검표 절차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무효소송 또는 당선무효소송 등을 걸어야만 가능하고요. 실제로 2016년 20대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서
문병호 후보가 정유섭 후보에게 26표 차로 낙선했습니다. 그때 재검표했죠. 예, 재검표했는데 26표에서 23표로 줄고 네. 결과는 바뀌진 않았습니다. 3표 차이였죠. 네. 저기 경기도에서 문학진 후보라는 분이 선거 네. 있었는데 3표 차이로 졌어요. 아. 재검표했더니 3표 차이 나서 문학진 의원은 그 이후에 문 3표로 불렸는데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재검표가 총선 이후에 몇 지역은 있어요. 이번에는 한 지역구만 재검표를 하나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한 지역밖에 나오진 않았고요. 다른 네. 지역은 이 표보다 훨씬 더 큰 표차기 때문에 네. 재검표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황운하 당선인에 대한 겸직 논란도 좀 문제가 됐네요. 네, 황운하 전 청장이죠. 황운하 당선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출마 전에 의원 면직 신청을 했습니다. 예. 공무원의 지위를 스스로 소멸시키는 행위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비위 관련해서는 의원 면직이 되지 않는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경찰의 신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시 당선인의 신분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국회의원 당선자 황운하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됐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용 경찰청장은 대통령 훈령상으로는 기소 중인 경우 면직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해결해 보겠다 정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거 선거 전에 출마 전에 이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지금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좀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죠. 경찰이 어떤 당을 위해서 후보로 뛰고 이제 의원이 돼서 네. 그 목소리를 낸다. 이거 자체가 경찰의 중립성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일반의 시선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그런지 민감용 경찰청장도 말미에는 권위 있는 책임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경찰은 의거해서 결정하겠다. 다른 기관에서 답을 주면 그대로 따라가겠다처럼도 보이긴 합니다. 결정을 해줘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쳐다보겠다,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현명하게 판단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4월 말까지는 적어도 나와야 예. 5월부터는 21대 국회 개원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재판이 곧 시작됩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총선 당선인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이 여기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이른바 폭행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 수십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는 미래통합당 소속 2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대상이었는데요. 예. 21대 국회 기준으로는 야당 9명, 여당 3명, 총 12명이 당선됐기 때문에 네. 이 12명을 포함한 낙선자 함께 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재판이 간단치 않은데요. 사실은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던 검찰이 기소를 빨리 했으면 이분들이 출마를 못했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선거는 치렀습니다. 네.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일단 국회법 위반 혐의인데요. 일단 네. 공동 폭행 혐의 등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전례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이 돼야만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시를 했다라고 혐의를 받고 있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CCTV를 돌려본 결과 저기를 막자라고 했는데 이 막자가 다 함께 막자라는 지시의 의미가 있었다. 네. 그런 이제 상황으로 지금 분류가 된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이런 법리 해석이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고형 이상은 그 의원직 상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선거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네.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이 돼야만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폭력이고 그런데 벌금 500만 원 이상 벌금형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제 국회법의 위반이고 이제 공동폭행이 2개가 있는데요. 예. 국회법 위반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공동폭행 혐의는 금고형 이상의 형입니다. 어떤 의원들이 재판을 받게 되나요? 네, 일단은 21대 국회 당선자 기준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박범계, 김병욱, 박주민 당선인이고 미래통합당에는 이철규, 박성중, 곽상도, 윤한홍, 송원석, 이만희, 김정재, 김태흠, 장제원 의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5분당의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8846님. 선별적 전주 재난지원금 신청률이 60%에 불과하다네요.
정부 지원금도 모든 국민에게 다 준다고 해도 꼭 필요한 분들이 신청하지 않을까요?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잖아요. 그런데 전주가 한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6시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